안녕하세요. 하이투증권에서 매크로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최근 미 연준 또 ECB 또 BOJ 그리고 이제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 등 잇따른 소위 이제 슈퍼 위크가 지난 이후에 금융시장이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슈퍼 기간 동안의 이 이벤트들 자체가 금융시장의 뭐 큰 악재도 호재도 사실은 아닌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번 슈퍼위크데이에 지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다소는 이제 좀 둔감해진 오히려 좀 경기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역 이 부분이 좀 다가왔다라는 부분에서 금융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최근에 뭐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랠리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 자체도 연착륙하는 분위기인 부분들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더 가속화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미국 경기 자체가 이제 연착륙한다. 뭐 저희 하우스에서도 계속 연초부터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심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무엇을 과연 주목을 해야 될까?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 흐름, 특히 이제 시중 국채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4%에 육박하는 이제 금리 흐름을 사실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에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당장은 아니래도 연말 또 연초 정도 와서 미국 경기의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금 완만하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러한 4%대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것은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 또 추가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이제 9월 달에 아직은 좀 금리 인상 동결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 저희가 좀 무게를 좀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추가로 둔화될까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서비스 물가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서비스 물가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의 요인 자체가 이제 임대료 부분입니다. 근데 임대료 자체의 어떤 상승률 자체는 꾸준히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사실 반영되는 시기가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가격의 어떤 지금 하락 흐름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정부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통화 증가율 자체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물가에는 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 연준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흐름들, 물론 이제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렇지만 다소는 좀 둔화의 흐름 자체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임금 상승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 상승률 둔화에는 사실은 뭐 일자리 사체의 증가폭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위 노동의 공급,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로 보여드리는데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25세부터 54세 연령대의 경제 활동 자체는 이미 팬데믹 수준을 넘어선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노동 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면서 임금 상승률의 둔화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직은 좀 뭐 근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정도 가서는 결국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침체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기 자체는
이번엔 침체 자체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서비스업 경기 여전히 좋고 주택 경기 자체도 다행스럽게 최근엔 좀 바닥을 통과해서 좀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조업 경기, 뭐 제조업 경기가 다소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추라 재고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상당히 둔화됐다 다시 회복적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미국의 뭐 하이테크 산업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 또 최근에는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 국면과는 달리 자동차 생산 업종 자체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 미국 제조업 경기의 그 회복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산 활동 같은 것이 좋으냐라고 보면 뭐 아무래도 공급망 개선 쪽에서 이제 중고차보다는 이제 신차 쪽으로 이연하는 그런 펜트업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신에너지 차량의 수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좀 뭐 결국 이제 둔화, 뭐 이게 역축으로 났지만 결국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 짓눌렸던 소비 심리 자체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는 연착륙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는 쪽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놓여 있는 성장률과 물가의 어떠한 그 가지고 지금의 미국 경기를 좀 이렇게 위치를 보게 되면 다소는 이전과는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사실은 놀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경기 침체 쪽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물가 안정을 도반하면서 경기 자체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경기 연착륙 쪽의 어떤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연말 연초 가서는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누적 효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미국 경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쪽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등 유럽이 경기 침체 리스크에 사실은 직면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고금리라든지 또 고물가 영향 자체가 경기에 어떤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들인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독일 등 유럽 경기 자체가 경기 경착륙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경기 자체가 바닥권에서 결국 회복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오히려 진입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독일 경기 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의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기는 이렇게 침체간다고 하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갈까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린 대로 유럽 경기 자체가 바닥권에서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오히려 시장은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독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 제조업 경기를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심각한 좀 차별화 현상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부분은 정유화학 같은 부분들이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 또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컴퓨터, 소위 이제 IT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3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년 동월 이제 산업 생산을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합, 특히 이제 독일의 제조업 경기라는 부분은 뭐 근간 자체가 좀 자동차 산업인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IT 이러한 쪽이 사실은 주축 산업인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독일 등 유럽이 물가가 최근에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러한 물가 둔화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유럽마저도 이제 고금리 부담에서 사실은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유럽 경기 자체가 뭐 심각한 경착륙으로 가기보다는 회복 뭐 이러한 쪽으로 좀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독일 경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만 주목하는 거는 이제 수출 자체가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독일도 이제 대중국 수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에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다소는 좀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선회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독일의 중국 수출 자체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조업 경기의 회복으로 사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부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ECB의 통화정책 흐름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가 회복적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이었던 게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 있듯이 유지 같은 수정이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은행이 우리가 YC 정책이라고 하죠. 장기 수익률 제어 곡선 정책 자체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플러스 0.5%, 마이너스 0.5%이 밴드에서 유지하는 이러한 정책은 유지를 했지만 다소는 좀 유용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0.5%를 조금 상회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났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밴드 0.5 상단 자체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본은행의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시장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일본은행이 어찌 보면은 좀 긴축적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또 근데 환율 자체는 오히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일본은행 총재가 뭐 YCC 정책의 그 수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여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초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 그러니까 YC 정책의 완전한 수정 내지는 폐기 자체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할 거다라는 어떤 좀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외환 시장 자체에는 오히려 달러엔 환율 자체가 오히려 상승하는 엔화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일본은행이 결국 이 초완화 정책의 어떤 출구를 열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지금 경기라든지 물가 흐름 자체가 뭐 BOJ의 어떤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또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인플레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엔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 쪽으로 연말 정도 가서는 강세로 좀 전환돼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배를 보게 되면 최소 130엔 또는 한 120엔 후반대까지 엔화 가치 자체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화 가치의 상승 자체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좀 이제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싼 일본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이 청산이 되면서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사실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일본의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낮은 금리요,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당장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청산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달러 자체가 더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 주요국의 그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달러는 여하튼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머징 통화, 또 유로라든지 이러한 통화는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달러 통화의 강세라는 거는 결국 그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이제 그전에 작년같이 달러 강세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기대해서 미국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강세가 돼서 달러 자체가 더 약세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연착륙이 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임박이 했다라고 하면 결국 자금들 자체는 계속 이머징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 현상을 저희가 너무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금 자체,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기반한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자체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 지금 경기 흐름 뭐 이러한 쪽에서 가장 불안한 게 중국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뭐 질서 있는 침체 뭐 이러한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침체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뭐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통제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뭐 부동산 업체의 뭐 무질서한 어떤 그 채무 불이행, 디폴트와 같은 신용 리스크를 이제 발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 저희 당사 홈페이지에 중국 관련된 자료를 여러 가지 좀 올려놨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좀 구조적으로 중국이 조금 경기 둔화 내지는 잘못하면은 침체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실은 좀 내몰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은 부양책 이외에 딱히 지금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를 이제 들여다본 이유, 특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주목한 이유 자체는 거기서 서프라이즈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강한 어떤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지금 상황들이 상당히 그렇게 녹록해진 상황들이 아닙니다. 지금 7월달 들어와도 그 일간으로 보여지는 경제 활동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은 중국 경기가 아직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민간 기업의 적자 기업 수 자체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올해 들어와서 중국의 그 예금액 자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급증한 그 예금액 금액이 올해 상반기 중에 판매된 소매 판매액의 거의 5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자금이 지금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서 중국 경기가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좀 질서 있는 뭐 침체 리스크에 사실은 봉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회의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서프라이즈한 경기 부양책은 없었지만 조금은 좀 부양 쪽으로 선회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3기에 들어오면서 강조했던 공동부유 정책이라든지 국진 민태,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육성을 하고 민간기업은 축소를 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 자체가 다소는 좀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상당한 어떤 완화 정책을 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동안 강조했던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제 문구 자체가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부양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이제 민간 기업의 어떤 적자, 중간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 활성화 조치를 이례적으로 좀 발표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시진핑 국가 주석의 3기의 주축이었던 공동부유와 국진 민태 정책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고 후퇴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래도 뭐 경기 부양 쪽에 사실은 좀 선회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꾸준히 이제 조금은 뭐 소비 부양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사실은 이제 새롭게 임명이 되면서 결국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조금 완화적인 통화정책 자체가 더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안감, 저희가 이제 중국 경기 모멘텀과 관련돼서 부양을 했을 때는 조금 강한 어떤 경기 모멘텀을 예상을 했고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상당히 디플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지금 중국의 어떠한 그 부양 정책이 선택이 된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의 하반 경직성 자체는 상당히 좀 여하튼 좀 강화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나오는 어떤 그 부양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중국 경기 모멘텀이 뭐 하방을 지지하면서 좀 활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조금씩은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좀 맞는 사항들이 좀 분명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중국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미약한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글로벌 경기에 뭐 말씀드린 미국 경기 연착륙 또 독일 경기를 비롯한 유로 경기의 뭐 바닥 징후 거기에 중국 이러한 모멘텀이 얹어진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사실은 좀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글로벌 경기 차원에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교육 조건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흐름과도 거의 흐름이 같고요. 또 주식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교육 조건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선행 지수 자체도 2개월 연속 반등을 했고요.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그동안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고 그 전제 조건 하나가 반도체 재고가 줄어야 된다. 그래야 업황의 바닥이 확인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된 걸 보게 되면 드디어 반도체 쪽에서의 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이시는 출하 대비 반도체 재고 비율 자체가 큰 폭으로 사상 최고치였던 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 자체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권에 사실은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남아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조금 부양책이 조금 더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국내 수출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되는 또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국내도 글로벌 경기 흐름과 좀 맞물리면서 조금 바닥을 탈출하고 있고 뭐 말씀드린 어떤 교육 조건 수출 회복 뭐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불확실성 자체가 뭐 시장에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이라든지 ECB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착역에 다가가고 있고 또 중국 역시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국내 경기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오히려 뭐 침체보다는 연착륙의 흐름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힘들이 조금 강해지고 있고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국의 빅 이벤트 슈퍼위크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또다시 뭐 각종 그 경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는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